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돼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 소속 특감 반원의 죽음이 몰고 온 파장과 그 내막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이 특감 반원 말고도 지난 28일에도 예.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의 펀드 의혹 사건과 관련된 분도 하나 숨졌고 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되지요. 예. 왜 그렇죠? 현 정권이요. 네. 모토가 뭡니까? 모토는 이제 이거 사람이 먼저다. 예. 자기들에게 입맛 열면 사람, 인권 이런 강조하죠. 예. 근데 제가 보기 현 정권은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범죄 은폐가 먼저다. 아, 그렇습니까? 예. 범죄 은폐. 저는 이분이 그 극단적인 선택 뭐 자살했다고 하지만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은요. 자살을 이게 그 당한 거예요. 사실상 타살입니다. 예. 제가 이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 예. 첫째는 이제 이분이 아주 이게 MB 때도 파견 나갈 정도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죠. 예. 이런 이게 공무원한테 백은우가 왜 범죄를 시킵니까? 예. 정권 차원에서 이게 범죄를 시킨 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번에 그 수사 받으면서도요. 예. 민정에서 이게 전화가 종종 왔다 자주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전화가 이게 좀 왔다. 이 말은 이제 그 전화를 지금도 계속 이 전화해가지고 너 입 조심해라. 예. 너 거짓말 해야 되고 이래야 사실 이게 밝히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압박을 가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얼마나 이게 심리적 압박을 느꼈겠어요. 예.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 공무원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지금도 그 계속 은폐 시도를 하고 그래서 현 정권은 자살을 강요하는 입막음 정권이다. 저는 이게 현 정권을요 공무원들의 그 자살을 강요하는 입막음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관, 숨진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 갈등, 고뇌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그 별동대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정치 공작 의혹 사건의 내막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또 그것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본인의 그런 뭐 유서 비슷한 메모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을 해서 총장님께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뭐예요? 결국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그 김태우 수사관 있죠. 예, 예. 이분도 이제 이번에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예. 김태우 수사관의 이제 말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그 해병대 출신으로 상당히 그 건장하고 서글서글하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했고요. 저도 이제 그 방송 전에요. 오늘 이제 검찰의 그 제가 수사관들이나 또 이제 같이 동부지검 지금 6부에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친한 검사가 있거든요. 평판을 이게 좀 들어봤더니 평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게 왜 MB 때도 갔는데 이번 정권에 섞였어요. 그만큼 이게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상당히 평판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고향이 호남이다 보니 또 현 정권은 이제 호남에 좀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분을 이게 중용했는데 너무 이게 그 평판이 좋은 분이니까 원래 이렇게 마음도 여리고 정말 이게 모범적인 이런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그 조국 박사님 전에 말했지만 그것도 이제 그 상상인하고 대출 조범동이가 주가 조작한다고 100억 그다음에 도망간다고 20억 대출을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이게 대출 알선하신 분이 조사받고 안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예. 그다음에 옛날 더루킹 때는 노회찬 그분도 나름대로 5천만 원 더루킹 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대표 또 신재민이 보면
신재민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하면 기재부 사무관 있죠. 예, 그렇죠. 적자국제. 예. 이분도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게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너무 저는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왜 깃털들만 전부 이게 깃털 아닙니까? 예. 아니 수사관이 이게 뭐 고위직도 아니고 이런 이게 깃털들만 불행한 일을 당하고 몸통들 있죠. 백은우부터 조국 이런 게 몸통들은 건재하고 너무 이게 밑에 깃털들만 저는 이게 그 극단적 선택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수사관의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검찰이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 말하자면 국기 문란 사건 이런 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자칫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디에 초점이 지금 맞춰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이 그 윤석열에게 미안하다는 거, 요걸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윤석열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글을 뭐 하나 완전히 정식 유선 아니지만 남긴 예, 거든요. 짤막한 메모를 남긴 것 저는 같아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이분이요, 조사를 이제 그 울산지검에서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도 한 번 받고, 그 다음날 이게 또 소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이에 진술한 게요, 거짓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분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에서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그 증거는 차고 넘치가 명백한 증거는 있는데, 거짓 진술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첫째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거는 아까처럼 이게 본인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혹시 이게 그 거짓말 허위 진술한 게 있다면 예. 그렇게 수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 점에서 첫째 미안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요. 완전히 두 조각이 났거든요. 이미 검찰은 윤석열 검찰과 그 다음에 그 조국을 지지하는 법무부의 김오수 이성윤 검찰국장 있잖아요. 예. 이 검찰로 두 조각이 났는데 제가 보면 이게 10명 만나보면 9명. 9명. 90% 이상은 윤석열로 똘똘 뭉치 있는 거예요. 조국이 지지하는 사람은 김호수라든지 이성윤 외에 송철호, 울산시장 있죠. 예. 그 사이도 이게 검사입니다. 아, 그 사람도 그렇습니까? 이게 법무부, 조국 지지하는 예. 이런 게 극소수. 뭐 여자들 몇 명 하고요. 뭐 우리 임은정 예. 검사. 그러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이분도 전부 이게 윤석열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윤석열 총장한테 부담을 주고 오히려 이제 진실을 못 밝히고 먼저 극단 선택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두 가지로 저는 그 유서처럼 남겼다 보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수사는요. 차질은 없을 제가 거죠. 보기에는 윤석열 성격에 아무리 그 위에서 뭐 압박을 가하고 회유하고 해도요. 윤석열에게 끝까지 직진합니다. 윤석열 수사는 이게 그대로 직진을 갑니다. 절대 저는 자고 우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이게 해외 협박이 있어도 예. 따라서 저는 이분 그 진술 울산의 행 거라든지 이런 데 진술도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증거라는 거 들어봤죠. 예. 원래는 이게 조선은 증거로 못 쓰거든요. 그분을 정인 불러가 선사하고 증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게 질병처럼 이건희 회장처럼 예. 이런 경우는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이 진술한 것도 증거 쓸 수 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증거가 너무 많아. 왜?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 박형철, 이인걸, 김태우 모든 검찰 출신들이 전부 이게 윤석열한테 돌아선 거예요. 그때 청와대 갔던 사람 있죠. 예.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특감반장 이인걸, 그다음에 김태우 조사관, 또 이게 극단 선택하신 분 모든 분들이 윤석열 총장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수사는 예정대로 직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청와대에 갔던 박형철, 이인걸 예. 이분들은 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하다가 들어간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늘 공이라고 하죠. 늘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고 백원우라든가 예. 이쪽에 청와대 이제 정당이라든가 이 대선에 공을 세워갖고 들어선 사람들은 어쩌다 공무원에 대해서 어공이라 이 사람들 갈등이 양측 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을 어떤 핵심 또 결정적인 진상을 파헤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 종편에서 예. 박형철, 그다음에 이인걸, 예. 그다음에 김태우
삼각편대가요 현 정권을 초토화시킨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삼각편대입니다. 예. 박형철요.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반부패 비서관이잖아. 예. 근데 옛날에 국정원 댓글 할 때 예. 윤석열 팀장, 그다음에 박형철 부팀장 유일하게 그 서결형 형이라 부르면서 예. 윤석열이 근데 청문회 할 때요. 원래 친한 사람 이름 적어내잖아. 근데 박형철을 적어낸 거예요. 아, 그래요? 박형철을. 그만큼 이게 절친이고요. 박형철이가 뭐랬냐면 유재수 사건 있죠. 그때 조국이가 뭐 외부에 전화가 많이 오가 감찰 중단해라. 이런 게 전화를 조국이가 전화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걸 갖다 검찰에 가서 박형철이가 다 부른 거예요. 그게 조국한테 얼마나 불리한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적이죠. 이번에 김기현 있잖아요. 이것도 박형철이가 뭐냐면 이게 그 일반적인 공무원이면 다 이게 작성자 명단도 있고 예. 이런 게 있잖아. 예. 근데 이거는 작성자 명단도 없고 아주 이례적으로 된 공무원이고 자기 한 걸 다 사실대로 풀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박형철은 이미 진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인걸 있죠. 이인걸은 처음에 정경심이 변호인이었죠. 정경심이 변호인이었어요. 그만큼 이게 특감반장 했는데 자기는 이게 완전히 이제 조국을 버리고 윤석열 편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사퇴를 사임했죠. 해버렸대요. 네, 사임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인걸. 그다음에 김태우는 워낙 증거를 많이 찍어놓은 것 같아. 본인은 겁은 낮아요. 근데 다른 사건을 뭐 팩스 갖다 우연히 보면서 사진 찍어놓고 제가 이제 김태우 유튜브도 다 보거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박형철, 이인걸, 김태우 삼각편대가 전부 이게 검찰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죠. 전부 이게 윤석열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지금 앞으로 초토화된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붙었다기보다는 진실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가서 밝히는 것 그게 아주 정당한 거죠. 공무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의 그런 거짓 행위, 그런 범죄 행위를 편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참 안타깝게 된 사건들이 전부 다 이 하이직에 있던 뭐 어떻게 보면 깃털들만 지금 수사 내지는 이렇게 뭐 이런 사망까지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과연 몸통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게 급한 거는요. 가장 급한 건데 급선무는 백원호하고요. 조국이부터 이게 빨리 잡아놓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되는 몸통이라 봐요. 좀 이따 이게 진짜 몸통 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그 백원호하고 조국 백원호부터 말씀드리면요. 백원호는 최근에 그 모든 사건에 안 낀 게 없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한국당에서 우리 3대 게이트를 맡겠다 했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재수 있잖아. 유재수. 감찰 부산시 무마 사건. 경제부시장. 감찰농단이죠. 네. 근데 그때 백은우가 금융감독위원회 유재수 통보한 거죠.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업무도 아닌데 조국이가 국회 나가 위증했잖아. 백은우가 금융이 업무기 때문에 통보했다고. 네. 근데 이 민정비서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친인척만. 민정 또 동양 수집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유재수가 문재인이 보고 재인이 형 말은 해요. 근데 그런다 해서 친척입니까? 법률상 친인척이잖아요. 뭐 문재인이 동생 있잖아요. 문재익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백운호가 관리해야 되죠. 근데 유재수는 백운호가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운호는 별동대 만들어가지고 문재인하고 친한 사람들 있죠. 이런 걸 이게 특별 관리팀을 해서 민원도 들어주고 해결사처럼 이게 백운호거든요. 그래서 백운호가 처음에 유재수 감찰농단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기현 울산 죽이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선거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농단. 이거는 이제 백운호 별동대 지금 극단적 선택하신 수사관 이분이 울산까지 가서 몇 차례 하고 수사보고를 9번 받고 그 다음에 백운호가 첩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보내고 전부 이게 백운호겠죠. 이것도 이게 백운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또 몸통이 1,400억. 네. 바로 이제 우리들 병원. 이게 금융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관여한 사람이 윤규건 아닙니까? 지금 구속된 윤규건 총경. 근데 윤규건 이거 누구 밑에 있어요? 백운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백운호 밑에. 예. 이러는 게 모든 국정농단에 안 낀 게 없는 게 백운호다. 드루킹 사건에도 끼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드루킹 때 그 김경수 도두영 변호사, 네. 도 변호사 만나가 뭐 영사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있겠죠. 오사카 총영사 뭐 그렇습니다. 면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백운호 있잖아요. 빨리 이게 구속해야 돼요. 백운호 구속 안 하면 밑에 사람들 계속 이 조사하다 보면
또 앞으로 이게 불행한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백운우는 적극 구속하고요. 그다음에 조국이도요. 지금 이게 뭐 묵비권 계속 행사하고 있으면서 뭐 아들도 묵비권 행사하고 딸도 하고 지금 구속이 안 되는데 빨리 저도 이게 조국도 구속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더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노영민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회 운영위에서 울산 특감반원이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그 검경 갈등을 조정하러 뭐 방안이 없나 이렇게 하러 내려갔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고래고기 이야기는요. 작살이 걸린 고래도 앙천대소할 얘기입니다. 작살이 걸린 그물에 걸린 고래도 죽은 고래도 이게 그 하늘을 보고 웃는데 이게 앙천대소 아닙니까? 북한이 예. 옛날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하는데 저는 이 작살에 걸린 고래도 앙천대소할 말도 안 되는 게 궤변이죠. 그래서 고래고기가 대통령 친인척이냐 이렇게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래고기는요. 경찰에서는 이 고래를 고의로 포획했다 해서 고래를 압수했죠. 근데 이 검사가 볼 때는 고래가 고의로 포획한 게 아니고 그물에 걸린 거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고래를 돌려줘 버린 거 일부. 예. 제가 보기 그거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돼 가지고 울산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아 그걸 왜 특감반원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그게 검경수사권. 총리실 국정조정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정무비서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래 그는 뭐 노영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변이고요. 근데 실제는 그 장어집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그 송철호 울산시장 그다음에 그 황운하 또는 이제 울산의 현직 경찰 하나 이러고 이게 태화강변의 장어집에서 이게 옛날에 초음복집 사건처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이트는 고래 게이트가 아니고 저는 장어 게이트다. 예. 이렇게 계속 평가하는 거고요. 노영민은요 국회 그 위정으로 예, 국회 그러니까요. 위정으로 고발해서 반드시 처벌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가 권력에 의해서 도둑질을 했다. 이런 뭐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특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의 측근 인사인 유모 씨라는 사람하고 그 당시 울산의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 이렇게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입수가 검찰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이미 표적을 딱 찍어 놓고 저 친문 애들 얘기처럼 좌표를 찍은 거예요. 울산시장 이건 너 김기현 안 돼. 이래갖고 수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측근 유모 씨가요. 뭐 배신을 한 건지 어떻게 그 압수가 된지 모르지만 송철호의 측근 유모 씨가 통화한 게 그 녹취 파일이 3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30분, 20분, 20분, 70분짜리면 엄청난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거 황운하가요. 원래 이제 그 민정비서관 백은우가 경찰에 통보한 거는 2017년 10월 달이죠. 근데 이미 2017년 9월 달부터 이게 다 내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송철호 측근 있잖아요. 측근하고 이게 황운하가 이미 여러 번 만나가지고 대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불법 내용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오고, 그럼 이게 그 황운하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황운하는요. 근데 그 녹취록을 잘 보면 뭐 사소한 이유로는 그때 울산시 경찰청 이전하잖아요. 경찰청 예. 그 예산 있잖아. 뭐 예산 이게 민원도 있었고 이거는 뭐 약한 거고요. 결국 이제 제가 보기 3가지인데요. 황운하도 경찰대 1기입니다. 근데 후배들이 청정 다 됐잖아.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MB 때 물 묻거든요. 그 다음에 현 정권 들어가 치안감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한번 승진 한번 해보자. 잘 보이면. 그 실세들이니까 예. 일단 이게 자기 인사청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대전을 옮겨가지고 예. 국회의원 출마하려 했죠. 그렇죠. 근데 명예퇴직 안 받아주니까 헌법소원 한다잖아. 명예퇴직 안 받아주죠. 수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민주당 공천 받아서 배지 한번 달아보자. 이런 게 의도. 그때 수사 때 잘하면은 배지 달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내락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황운하는 이제 그 경찰에서도 뭐 약간 독특하다고 특이하다 이래 보는데 검경 수사권의 화신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조국이가 경찰 좀 편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게 그렇겠죠. 다목적으로 저는 송철호 있잖아요. 이 수사에 적극 개입해가지고요. 완전히 김기현을 죽인 건데 그때 여론조사 한때 15% 이상 앞선 게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기현 사건은 전대미문의 보도 듣도 못한 선거 도둑질이고 완전히 민심을 강탈한 행위고 그래서요. 그때 김기현 찍으려다가 김기현이 곧 조사받으니까 구속되니까 안 되겠네. 이래가 송철호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데에 저는 울산 시민들이 들고 올라야 돼. 그리고 선거 무효식이 돼. 지금 되게 재선거해야 된다. 재선거. 이래 보는 거예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물론 지방선거 때 뭐 한국당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김기현 시장은 나름대로 이게 평판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은 나름대로 이제 한국당 당세가 좀 있잖아요. 예, 예. 실제 여론에도 앞선 것도 많이 있었고요. 뭐 이게 없었다 해서 이긴다 전다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많은 피해를 보고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건 맞잖아요. 예. 그리고 송철호가요 대중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게 국회의원 6번 떨어지고 시장 2번, 8번 떨어진 거예요. 8.9기였어요. 근데 그 9기가 자기 홍수환이는 뭐 자기 힘으로 이게 뭐 오전 6기든 했지만 이 송철호는 이게 완전히 위선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문재인하고요 송철호하고 그다음에 조국 있죠. 조국이 되게 그 2012년에 선거대책 본부장도 하고 예. 후원회장 됐잖아. 그렇죠. 이 세 명이 3인성호. 네. 세 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예. 조국이가 맨날 쓰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달 문재인이 하고 송철호 하고 조국이가 김기현의 없는 비리까지 만들어가지고 8.9기를 시켜준. 그래서 전대미문의 선거 도둑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저는 재선거 소송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김태호 전 수사관 의 그런 폭로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볼 때는 그때 폭로 때는 청와대에서 그랬어요. 희대의 농간 사건이다. 농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 우리 청와대에는 문재인 청와대는 사찰 DNA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뭐 완전히 깔아뭉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폭로원 사건 현실화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전에 러시아 대사 무슨 금품 수수설도 있었죠. 도로공사 사장 휴게소 사업 특혜 뭐 의혹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은 지금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폭로한 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100가지 정도 돼요. 100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도 몇 가지 금방 나온다. 지금 이제 보세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예. 이미 장관, 신미수 균형비서관 다 기소됐죠. 예.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예. 또 김무영. 예. 그다음에 또 유재수. 예. 그다음에 울산 김기현 죽이기. 전부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대사 우윤관. 예. 그다음에 이강래 도로공사 있잖아요. 예. 모든 것들이 저는 진실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왜? 김태우 수사관이요. 진짜 허위로 폭로하면요. 벌써 구속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재판 중이지만 진짜 이게 진실이니까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지. 한 개라도 확실한 허위면 바로 이게 구속됐을 거 아닙니까? 벌써 착살 났어요. 우리 속된 말로. 그렇죠. 따라서 저는 김태우 조사관이 폭로한 걸 다 조사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동부소죠. 동부.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게 중앙지검. 그 다음에 동남 북서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동부가 최고 요직이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서부, 동남 북서인데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현 정권은 남, 동, 북서. 이 말이 이게 남부를 우대하면서 남부가 여의도 관할이에요. 여의도니까요. 국회. 예.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장이 검찰의 빅5. 예, 남부지검장이 들어갔는데 동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부는 물먹은 자유우파. 주로 이게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동부로 자천되고 잘 나가는 검사들이 남부로 다 가 있어요. 패스트트랙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동부에는 계속 이게 옛날에 그 뭐 우리 주진우 검사부터 이번에 그 동부부장 이정섭 저번 주에 그 복싱 선수라 그랬잖아요. 예. 이정섭 여기서 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동부가 정권의 수사는 완전히 아지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몸통이 누구냐 하는 대상 중에 뭐 우리 시청자들도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아무래도 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렇게 뭐 온 정력을 쏟느라고
필요는 하셨겠지만 휴가를 낸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도올 김영옥의 책을 3권이나 읽었다고 이렇게 일반 뭐 국민들도 한번 읽어보라고 뭐 권유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도올의 책이나 읽고 있을 상황인가요? 나는 그게 이 정부 뭐 대통령부터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러고 인식이 어떻게 그렇게 안이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점에서는 부적절하다 봐요. 네. 세 가지 점에서. 자, 첫째는 이제 그 금요일 날요. 휴가까지 내가지고. 휴가까지 내가지고 이게 책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외 상황이 완전히 얼마나 게 내우외환, 예. 풍전 등화의 위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대통령이 휴가 내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말도 아니고. 예. 아,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근데 영원히 휴가 내가지고 책만 보라 이거야. 대통령이 그만두고. 지금 그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다 3권 읽었다 칩시다. 그런다고 이게 어떻게 자기 진영 내에 좌파 논리에 빠진 도올 김용옥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청춘 통일을 말하던가? 뭐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완전 뭐 빨갱이 비스무리한. 유시민하고 이제 김용옥이가 대담한 거 너무 원색적이니까 좀 이게 약간 걸러서 쓴 것도 차마 듣지 못한 이런 책이라든지 또 이게 도올이라는 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국립묘지에 무덤 파내야 된다 뭐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뭐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아, 본인에게 성당 카톨릭 나가면서 반야신경에 미치다. 이것도 있고요. 뭐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슬픈 지 있잖아요. 지새끼 할 때 지. 지의 반환, 윤회. 예. 이 3권을 어떻게 자기 진영 논리의 통합이나 다양한 책이 아니고 그런 게 편향된 책만 읽으면 생각도 그래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요. 이것도 이게 국민한테 대국민 거짓말 같아요. 제가 주말에요. 유튜브 한 개 빼고 계속 이 책을 봤거든요. 저도 이게 엄청나게 책을 빨리 읽는 다독가입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봤더니 참 많이 하잖아요. 예, 한 5, 600페이지 한 권 정도 읽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나이 70 다 된 문재인이가 3권 이 책들이 페이지도 많고 이 책들이 또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말 정도 3권 읽었으면 몰라도 과연 이게 3권을 다 읽어보라고 국민들한테 저 사기치는 게 아닌가. 진짜 이 책을 읽었나 양심에 이 책 3권을 박사님 한번 읽으면 3권을 주말이나 금요일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3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백원우 별동대 특감반에서 일을 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절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